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28일 국내 시장은 수급 부담이 완화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수급하고 국내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왔던 코스닥은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의 고리를 잡았던 것은 역시 낙폭 과대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과 대북 섹터들의 반전이 돋보이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213원으로 2.7원 상승하면서 외국인에게 여전히 부담을 주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가지고 29일 국내 시장을 전망해 보면 국내 시장은 단기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M자형 상승하고 조정받았는데 이 갭을 메우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으니까 21선까지 한 번 더 상승하고 21선에서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단을 1975 전후까지 높여두고요.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해서 21선을 넘어가는 이런 자리는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오늘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약에 내일 1940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라면 여전히 짧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강력하게 2.4% 상승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월요일 날에 지난 그 월요일 날 급락 파장을 다 메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도가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던 대로 시장 흐름은 682를 기점으로 해서 580을 저점으로 한 581을 저점으로 해서 630까지 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 올라갔을 때 610 전후에서는 매물 압박이 예상이 되고 조정이 나오면 N자형 상승을 통해서 630까지 가는데, 시장은 그 첫 번째 상승보다 두 번째 상승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610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600선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좋은 매수의 기회를 잡아서 630까지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흐름에서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역시 이것은 바이오의 어떤 주들이 코스닥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29일 단기 및 스윙 끝장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이고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국산화 장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용 로봇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가격의 보정 작업이 충분히 나왔어요. 1차 상승하고 나서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왔을 때 중심을 깨트리지 않고 위로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조정받으면서 처음으로 고점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변화는 6,200원까지 열어두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6,2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내일도 5,700원 이하로 들어오면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그 5,900원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내일 상승하더라도 5,800원 미만으로 들어올 때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하단의 영역을 5,400원으로 잡고 상단을 6,200원으로 가져가는 단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일본이 그 오늘 백색 국가로 지정했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품 관련주들이나
국산화 관련주들, 애국 관련주들은 여전히 어떤 상승의 기조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마니커 FNC입니다. 마니커 FNC이고요. 마니커 FNC는 뭐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 계열사이죠. 일본이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어떤 바닷물을 국내에다가 이제 뿌렸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떤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니커 FNC는 사실은 지금 현재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주입니다. 단기적으로 1,400원까지 갔다가 6,900원대까지 내렸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고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공략해 주시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만약에 윗단의 변화를 하지 않고 하단의 변화가 바로 나오면 6,700원을 마지노선으로 6,700원에서는 반드시 손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상단을 7,9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단을 7,900원을 하고 하단을 6,700원을 하는데 6,7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시장 흐름에서 가능하면 6,980원 전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6,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위로 따라가더라도 7,000원 이상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KMW. 오늘 이제 5G 관련주들이 상승이 조금 둔했어요. 이것은 중국에서 5G의 어떤 그 발주를 조금 뒤로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약세가 나왔댔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 KMW 같은 경우는 일단 대용량 데이터 전송 장비 기지국 송신수신 장비가 노키아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크지 않고요. 오히려 중국이 만약에 개통이 되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알파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의 개선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신고가를 내고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가격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6만 원대에서는 과감하게 매수하고 1차는 6만 5천 원, 수익 목표는 8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6만 5천 원대 가면 이익 실현하고 6만 원대부터 5만 8,5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요. 가능하면 이 종목은 비중 조율로 시장 흐름을 공략하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57,000원으로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57,000원, 상단을 65,000원과 8만원으로 열어두시고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단기 낙폭 과대주에서 한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해 이제 그 실적이 부진했고 여전히 계속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미 이제 그 과도한 낙폭군에 최근에 이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79,000원에서 37,200원으로 절반 이상을 부러뜨리는 이런 자리를 만들고 전일 하방 경직성을 보이다가 오늘 강력하게 돌아섰다. 거래가 늘면서 반등의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상단을 48,000원으로 가져가시고요. 상단을 4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을 38,5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필요한데 지금 현재 만약에 추격해서 오늘 약간의 쇼커버링이 일었기 때문에 위로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42,000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42,000원과 41,000원대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48,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유의하다.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추가적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흐름은 지금 현재 주말까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죠. 오늘 마지막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각은 실적의 호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정 상태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이 백색 국가로 지정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이 소재 섹터 대주전자는 소재 섹터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 개발 업체이죠. 그러니까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의 어떤 전국 재료에 대한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실리콘 산화물에 대한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37억밖에 나지 못했죠. 그런데 올해 이미 지금 현재 금년도 3월 달과 20억 가까이의 매출이 나와서 이것은 무난히 돌파할 가능성이 많고 하반기에 전기차나 이런 쪽은 집중적으로 성수기란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한 6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윗단을 지금 현재 24,500원 직전의 고점까지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24,500원으로 직전의 고점까지 놓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따라서 매매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2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단을 21,800원으로 놓고요. 2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데 24,500원까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고 낙폭 과대였던 지금 현재 코스피의 제약주나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급하게 반전의 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 흐름은 이런 바이오주들은 대장주 중심으로 슬림화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차 윗단의 변화를 일으키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문제는 환율이고 또한 외국인들의 매매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매가 살아나게 되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도 무방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이나 종목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알람 신청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좋으면 저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성공 투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